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주말입니다. 그쵸? 네, 5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주말이 되면은 우리는 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리뷰를 드렸던 그 일양약품에 대해서, 어, 뭐, 홀딩, 뭐, 이렇게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나오는 용어가 임상시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이제 제약 백신 종목을 하게 되면은 요 임상 몇 상에 대한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한데 그 의미를 몸으로 이제 느끼지 못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조금 해소를 시키고자 이제 영상을 좀 준비했으니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요.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임상시험이 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추정하는 게 이런 겁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약을 테스트하는 건가? 그쵸? 이게 먹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뭐 주사하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제약이냐, 바이오 시밀러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죠. 그리고, 도대체 이게 뭐 1상, 임상 1상, 2상, 3상 이러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이면은 그렇구나라고 되는데 이게 1상, 2상, 3상이라는 의미는 이게 이제 1상, 2상, 3상이면 여기 이 Y축에는 어떤 뭐 성공 가능성 이게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뒤에 이런 느낌을 이제 받으시라고 제가 여기 이걸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다. 그쵸?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1상, 2상, 3상이 뭐 의미랑 그 의미와 차이가 뭐건가? 그죠? 목적이 있겠죠? 이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요.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임상 프로세스인데 처음 임상 프로세스의 첫 번째 단계는 전임상 단계입니다. 그쵸? 이게 뭐냐면 보시면은 그 연구원들이 있겠죠, 연구실에. 여기서 그 제약의 첫 번째 프로세스가 뭐냐면 이게 지금 약이잖아요. 약은 결국 뭐냐면은 케미칼이에요. 그쵸? 화학 물질이에요. 그쵸? 무슨 말이냐면 화학 물질이라는 건 뭐냐면 등록이 필요합니다. 물질 등록.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죄송합니다. 이 등록을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안정성을 평가해야 돼. 안정성. 인체. 이해되시죠? 안정성. 자, 화학물질이죠. 약은 화학물질이에요. 화학물질은 안정성을 중요합니다. 그래야 뭐 MSDS나 그 다음에 등록사항들 조사를 해가지고 등록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등록이라는 게, 자,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 화학물질이라는 게 있고 신규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신약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신규 물질이죠. 기존 화학물질은 이미 그 제약업체나 이런 데서 팔고 있겠죠. 그럼 이제 새로운 약이 나왔다 하는 거는 신규 물질이에요. 그럼 이 신규 물질을 뭐 해야 된다? 등록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등록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안정성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건 뭐냐면 이 물질을 가지고 내가 임상시험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먼저 판단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동물이나 이런 실험이나 선행 논문 조사를 해가지고 임상시험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허가 요청을 제출합니다. 요건 뭐냐면 이 첫 번째 전 임상 단계에서는 기존에 있는 약도 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약이 아니라 새로운 물질을 가지고 이래해서 실험을 이렇게 해봤으니 타당성이 이렇게 나오니까 임상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단계고요. 임상 신청을 하였음 이라는 공시는 요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넘어가는 스텝은 제1상이에요. 그러면 뭐냐? 임상시험 승인. 그죠? 승인이 된 거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임상시험을 제출한 거는 제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누구나. 왜냐면 아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 임상시험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결과가 나오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게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제 그래프 보여드린 게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했다. 여기가 지금 전 임상 단계입니다. 그쵸? 1상이 여기고 2상이 여기고 3상이 여기죠. 자, 1상은 안정성 검증 및 최대 투영량 결정, 이게 포인트인데, 여기서 내가 자 이거를 한 220mg을 하루에 아침에 먹였다. 요런 게 이제 이런 게 아니고, 보시면 이걸 먹였을 때 문제가 생기냐 안 생기냐는 거예요. 이게 효과가 좋냐 안 좋냐가 아니라 이거 이상이 없냐. 제가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제가 설탕 한 스푼을 먹였어요. 사람에게 먹였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달 뒤에 보니까 멀쩡해요. 약간 살은 쪄. 아, 이거 좀 부작용은 살이 찌는구나. 대신에 당이 들어가서 이 정신적으로 행복해지는구나. 그러면은 이 설탕도 이 정신질환 개선 약으로 제출을 할 수가 있어요. 새로운 약으로 재활용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예를 들어서 소금을 한 숟가락씩 먹였어요. 처음에는 막 짜고 막 그래요. 나중에 봤더니 이게 뭐냐? 이게 나트륨이 너무 높아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혈압이 높아진 거예요. 이거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 투약량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는 자, 효과를 검증한다는 건 잘못된 얘기고, 자, 효과 있음을 확인했어요. 전 임상 단계에서. 자, 전 임상 단계에서 효과가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두 번째에서는 그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최대 투약량, 맥시멈 투약량을 넣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LD50 들어보셨나요? LD50? 이거를 먹였을 때 50%가 죽을 투여량 이런 게 이제 LD50 이런 내용인데, 이게 다 그 화학 관련된 그 물질 같은 데 나와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것도 최대 투약량을 결정을 하고 안정성을 확인을 해요. 그래서 소수의 뭐다? 이거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한 참여자의 독성, 부작용 등의 중요한 반응만을 관찰, 최대 허용량 결정. 최근에 이제 렘데시비르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들에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쵸? 보시면 자, 일상에서는 뭐다? 최대 투여량, 그 다음에 부작용이 있나 없나 이걸 확인하는 거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에서는 뭘 이제 확인을 하냐면,
실질적으로 목적은 이거예요. 삼상 진입을 하기 위한 결정이에요. 삼상을 하기 위한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환자를 대상으로 그러면 내가 볼까 50ml를 넣으면은 50mg을 넣으면은 얘가 부작용이 생겨.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정말 그 아픈 사람만 넣고 여기서 줄이자. 그래서 효율성으로 따져보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보자. 해서 뭐냐? 여긴 건강한 사람인데 여기 뭐다?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상에서. 그래서 정말로 사람을 넣었을 때, 자 실험실에서 확인했죠. 자, 사람을 넣었을 때, 사람에게 투여를 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처음 관측하는 거예요. 이상이. 그쵸? 이상이면 엄청 뭐 이미 많이 많이 진행된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왜? 이 삼상은 그 모집군이 많기 때문에 시간하고 비용이 엄청 들어갑니다. 이 등록을 하나 하는데 시간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 뭐다? 효율성 평가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임상 효과를 처음 관측하는 단계이고 삼상을 하기 위한 투약량을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이상에서. 근데 만약에 이상에서 실패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상에서 그 일상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첫 번째, 일상에서 부작용이 있는 것들을 어찌어찌 끌고 가서 이상으로 갔어요. 이상으로 갔더니 이게 환자들이니까 어떻게 되죠? 부작용이 있겠죠. 더 심합니다. 건강한 사람들보다. 그러니까는 이게 내가 50mg을 넣고서는 놨어요. 건강한 사람 넣었을 때 부작용이 없었어요. 50ml 넣어봤어요. 여기다가 환자한테 이거 부작용이 더 심해진 거예요. 50ml 안 되겠다고 줄였어요. 줄이니까 어떻게 된다? 이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딜레마죠. 약의 양을 늘리면 부작용이 생기고 줄이면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상 실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여기서 일상에서 이상으로 갔다고 이거를 엄청난 호재라고 보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전 임상 단계 일상, 이상. 저희가 그 바이오의 그 케미칼 구조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여기 전임상에서 승인, 일상, 성공, 이상까지 가는 게 큰 호재는 아니라고 봅니다. 단 이미 일상에서 검증이 됐던 과학 이력, 구약 그거의 용도 어떻게 용도 특허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백혈병 치료제를 썼는데 결국에는 최근에 그 이슈가 있던 그 바이러스 치료제로 둘 다 쓸 수 있다. 용도에 대한 특허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뭐냐 이미 승인을 받은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일상은 넘어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최근에 그 슈펙트는 삼상을 했죠. 이게 무슨 의미냐? 일단 부작용 없어요. 없고 넘어갔는데 삼상을 된 게 뭐냐? 그래서 환자한테 넣으니까 정말 그 전임상 단계의 내용처럼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환자 대상을 했더니. 그쵸? 그 뭐다? 요 정도 양을 투약을 하면 되겠다. 근데 지금 최대 허용량이 이미 안정성이 있는 제품을 가지고 재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허용량을 좀 더 늘려도 되겠죠. 그 효과가 더 좋겠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삼상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삼상은 근데 왜 하필 그 슈펙트가 일행약품이 러시아냐? 이게 지금 사람의 모집군이 많아야 돼요. 많고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자
다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우리가 그 러시아의 이 간 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물질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으면 여기 등록이죠. 등록을 각 나라별로 해야 돼요. 각 나라별 법적 조항을 따져서 물질을 등록합니다. 근데 이 전 과정에 등록하기 전에 뭐가 되냐면 이 임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일학약품의 입장에 봤을 때는 환자 수가 줄고 있는 데에서 임상을 하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환자 수가 늘고 있는 곳에서 임상하는 게 낫겠습니까? 환자 수가 늘고 있는 곳에 임상하는 게 나아요. 즉 미국, 유럽, 그 다음에 러시아, 이 세 개죠. 세 개인데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뭐냐면 기존에 잘 알고 있던 고객과 하는 게 좀 더 좋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고객들 중에서 러시아가 있어요. 근데 하필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하는 거죠. 이게 완료됐다? 요거 가지고 삼상 바로 하면 됩니다. 아마 간소화 할 수 있을 거예요. 미국하고 유럽하고 하는 거죠. 그게 간소화가 될 거예요. 이게 되면은 지금 삼상이 들어간 건데 삼상은 자, 삼상 실패라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자, 삼상 실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상 실패는 신규의 어떤 물질들로 인해서 이게 내가 생각하는 모집군이 많다 보니까 이게 안 된 거예요. 그쵸? 근데 자, 미국 FTA 기준으로 성공 확률을 제가 보여드리면은 일상이 좀 지우겠습니다. 네, 지우고 자, 일상이 63% 정도 됩니다. 이게 일상이 63%, 성공 확률이, 그 이상이 30%, 그리고 삼상이 58% 정도 됩니다. 뭔 말이냐? 여기서 일로 넘어가기 힘든 거예요. 여기서 이상에서 삼상으로 넘어가기 힘든 겁니다. 일상 되는 거 쉽고 일상에서 이상 되는 거 쉬워요. 일로 넘어가는 거. 근데 이 이상에서 성공 확률이니까 이상에서 삼상으로 넘어가는 확률이 힘든 겁니다. 근데 과거에 있던 약이기 때문에 여기 넘어간 거고, 원래 애초부터 부작용이 심했던 거는 렘데시비르가 원래 심했죠. 얘는 보시면은 임상에서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 이렇게 너무 억지로 간 거라고 보면 되고, 얘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확증하는 거, 이 확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삼상도 성공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공할 거 생각을 하고, 상대적으로 승인 자체가 러시아가 좀 더 빠를 수가 있어요. 다른 나라들보다는. 요거 좀 참조를 하시고, 자,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삼상 설명드렸죠. 요거는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임상 시험을 디자인한 이상의 결과에 그 법적인 걸 좀 고려하죠. 고려하고 내가 원하는 정도의 그 유의한 수준, 그걸 알파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렇고 차이의 정도 델타 알파, 그리고 검정력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이 삼상에서는 그 샘플 사이즈를 이제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됐고 요게 끝나면 삼상에서 4상이라는 게 또 있는데 이 4상은 시판 후 조사 과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상 이후에 4상이라는 거는 뭐 크게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요 점을 좀 참조하셔가지고 우리가 바이오 제약주 투자를 하실 때 저는 2상에서 3상으로 넘어간다는 거, 그리고 2상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2상을 하고 있는 거 중에서 그 물질에 대한 거를 공부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좀 잘 참조하셔가지고 우리가 바이오를 공부할 때 그냥 뭐 일상 뭐 임상 승인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주가 띄우기죠. 진짜는 2상에서 3상 가는 걸로 가는 것들 중에서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요 점을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